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22일 토요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여러분들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근하고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혹시 개나리가 이렇게 확 피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사실 한 며칠 또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날씨에 대한 긴장의 끈을 아직까지는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4월은 돼야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정말 이제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께 그 이재용 삼성 회장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삼성이 잘 되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삼성 못되게 하려고 그 법안에 통과시키지 않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그거 삼성 못되게 하는 법안들만 다 해놓고 삼성 그 반도체 특별법 삼성한테 꼭 필요한 법안인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사기성이 농후하냐면 그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야, 너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야. 네가 진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못되게. 그 사람 앞에 만나서는 그렇게 잘 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 행동은 전혀 틀린 겁니다. 삼성을 못되게 하려고 작정해놓고 그렇게 법안을 해놓고 어떻게 골라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안 하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이니 삼성 그거 발목 잡는 거 그거 기업인들한테 나쁜 거는 또 해버리고 이런 아주 그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진짜 막 열받더라고요. 무슨 이딴 사람이 다 있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게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할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이거 세계가 보면 얼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 거기에 또 그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그 최민희 의원인가요? 무슨 이재용과 이재명은 원래 형제였다고요? 참나. 아니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게. 아니 아부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전혀 먹히지도 않은 말을 그걸 떠들고 있어요. 국민들을 앞에 놓고 더군다나 그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살거리고 아부를 하는지 난 진짜 이제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애비나 그 자식들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 아버지라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그 애비나 그 자식들이나 다 그 애비의 그 아들 그냥 그 자식들 다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나. 그 민주당은 아예 그냥 거기서 누구 하나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싹 그냥 갈아엎어서
따르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거기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정당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자기네가 민주당이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지. 그 민주당은 진짜 그 민주당하고 그것도 거기에 그 딸린 그 딸랑이들 그리고 그 국민들 기만하고 속여서 자기네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유튜버들 우리나라에서 싹 없어지든지 아니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어디 섬나라에 가서 나라를 하나 세우든지. 원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배웠는데 아니 이런 작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거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워낙 지금 아주 그냥 그 이재명의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뻔뻔한 마의 극치를 보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이 보수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미래는 한동훈 대표가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 그 신사임당 TV에 나와서 또 여러분 그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서 우리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부분에 관해서 대담하는 그 프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또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 또 거기 그 상대방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그 대담에서 느껴지는 게 한동훈 대표의 그 미래 기술에 관한 그 전문성, 그런 깊은 지식,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이제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들 빼놓고요. 그 정광훈 목사 자유통당 우리 공화당인가 그던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사과에서도 보면 원래 사과가 맛있는 사과는 꼭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이제 도려내야 되고 우리 이 큰 의미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보면 싫든 좋든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경계할 사람은 더욱더 경계하게 되는 거고 더욱더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장애물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대표의 그 보수의 구심점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보수에는 친윤이 있어요, 그죠? 친윤 같이 보자면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나는 뭐 합리적 보수, 뭐 개혁적 보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보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중도층에 있으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예 그냥 여기저기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런 중도층이 있고, 어쨌든 보수층은 그 찐윤하고 전통적 보수층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의 보수 성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시각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찐윤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약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의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성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게 뭐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를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윤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고, 이 사람들은 적대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네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적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강한 충성심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왜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충성을 강요를 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무조건 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번에 한남동 집회 때도 그랬었잖아요. 누가 윤상현이 나와서 그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 중심의 정치 문화를 갖고 있고요. 대통령이 정답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답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뭘 하든 다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왜 있으며 법률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잘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곧 정답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보다 방어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도 그렇게 하고 법무라인 중심의 이제 정치를 정당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확정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보다는 내부 단속, 그리고 충성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도를 관리해서 그거를 이제 통합이라는 말로 딱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분열을 하고 있다고, 분열시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확장성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안정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미 기존에 뭔가를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수층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 보수층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경향은 뭐냐면 일단 안정, 그 다음에 법치, 모든 걸 법대로 하자 이거죠. 법대로. 그 다음에 경제 중심. 왜냐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엘리트적인 거, 깔끔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그래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 중심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 있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계열, 그런 그 계열, 경제 중심의 그 성장 중심의 그 보수 정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그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는 때가 많죠,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뭔가 그 자기네 걸 일단 먼저 지키고 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애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보수층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정치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 싫어합니다. 막 그 대결로 치닫고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기관이 그 정치화되는 거 있잖아요. 왜? 검찰이나 이런 데가 이게 정치화되는 거.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법원도 포함됐으니까. 근데 그 검찰권의 그 정치화되는 그런 그 느낌을 이 전통적 보수층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 출신보다 행정고시 출신들을 훨씬 더 좋아하죠. 전통적 보수층은. 그래서 이제 뭐 인물로 따지자면 뭐 한덕수 총리, 국무총리나 뭐 이런 그 계열 있잖아요. 왜? 이런 분들은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절제, 그런 그 옛날로 치면 그 양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전통적인 그 보수층은 그 법치와 절제, 그리고 경제 안정, 이런 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중도층, 중도 보수의 이제 시각이 지금 이제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 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호감 정치 이런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이어야 되고 균형 감각.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좌 극우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도층은. 그런 바탕 위에서 신뢰가 쌓여가야 이제 그 건강한 나라, 건강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진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도 보수는. 그래서 그 누가 더 옳으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 비호감이잖아요. 비호감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각계각층을 통틀어서 비호감 1위가 이재명이거든요. 뭐 연예계든 정치계든 뭐 학계든 뭐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비호감 1위 인간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은 그 정책적인 실용주의에 굉장히 그 강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 경제, 그 다음에 주거에 관한 거, 주거 문제 굉장히 그 많이 따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그 큰 애착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충분히 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우리나라의 그 먹거리, 우리나라가 무엇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 생활에 관한 그 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이런 거에 이제 그 굉장히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요분들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가장 그 좋아합니다. 지금 요 선상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아주 좋아하고 한동훈 대표를 많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너무 정치색이 뚜렷해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찐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정치색을 바라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그게 그 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포용력을 가지고 넓게 이렇게 보라, 넓게 봐달라 이런 생각이 이제 그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별로 이렇게 초반에는 지지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불통, 전혀 뭐 소통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 그냥 와이프만 싸고 도니까. 그러니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이 부족해요. 실력이. 무슨 뭐 옛날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적폐청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마시고 있었고 일을 한동훈 대표가 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회자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불통, 그다음에 실력 부족, 또 민생 부족. 민생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민심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또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 우리 그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용산에서 그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생을 돌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지지율이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뭐 계엄 탄핵도 29번씩 탄핵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저기 돼서 또 계엄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민심에 대한 청취, 민생에 대한 게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찐윤 친윤들은 돌아서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전통적 보수나 이런 중도적 보수의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그때 지지율이 아주 급전직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도 보수들은 이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념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념보다 그런 그 성과와 그런 그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누가 과연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꼭 무슨 뭐 이념을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갈리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이념에 크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 보수들은 그 많은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그 뜻에 부합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로서 확실하게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또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의 그 정치적인 입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나 잘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고 한동훈 대표가 잘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워낙 그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했던 겁니다. 법무부 장관 아니고 다른 거 시켰어도 잘했을 거예요, 아마. 외교부 장관을 시켰어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이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고 잘할 스타일이라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뭐 시켜줬기 때문에 잘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나서도 그 중책들을 계속 맡겼던 거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치더라도 당 대표는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는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보수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그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나타났었잖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의 그런 영향력. 지금 최신의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보면 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국민들하고 그 보수 지지층의 반응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성장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특히 지지율이 1위입니다. 지금 어느 정치인을 불문하고.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보여지는 그 일련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에서 국민들이, 중도층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실력을,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다른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쭉 봐보세요, 한번. 한동훈 대표하고의 그 차별화가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그 정치계의 그 신인으로서 느껴지는 그 신선함, 또 나름 그 반대되는 거에서 그 한계,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모두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눈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있는 그런 거 말고 이 차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 보수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강한 원칙, 소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치적인 철학과 그런 스타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극우와 그 전통적인 보수층 사이에서 분명히 차별화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또 그 새로운 그 리더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전에 그 기존에 그 있던 그 보수 기득권층 그분들 빼놓고는 그 나머지 분들, 특히 그 젊은층 중도층은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선하잖아요, 보면. 일단 여러분, 이준석이 신선합니까?
신선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뭔가 그 어두운 냄새가 나고 그 미략의 냄새, 밀실 같은 어두운 데서 뭔가 이렇게 쿵짝쿵짝하고 뭐 짬짬이하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전혀 신선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보수의 모습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과거 보수 정치의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럼 뭐 부패, 또 내분, 또 그런 구태 정치,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이제 타파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대중 정치인으로서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그런 그 보수의 이미지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 물론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냉정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그 친윤, 찌윤 이런 그 세력과의 그 협력 내지는 또 뭐 갈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금 뜻이 다르지만 그런 극우 성향의 보수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견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센 발언들을 합니다.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유튜버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모양 빠지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성,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뭐 경제적인 측면, 안보, 사회, 이런 정책에서 우리 보수층, 보수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원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더더욱 힘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개혁해야 되고 또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 의무가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 중도층하고 청년층을 이렇게 포용하는 정책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같은 한 뜻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큰 넓은 의미에서의 보수층들이 변화되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변화를,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화법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직설적인 화법. 그러니까 명쾌하다 이거죠.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뒤가 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뒤에서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또 공정과 정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이미지로 기존 보수의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신세대 보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MZ세대, 중도층, 또 심지어서 비정치적인 층이 있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사임당 TV에 나와서 했던 것에서 이 비정치적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고 또 호감도도 또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기존 정치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보수 정치인의 모습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같이 그 막 퍼주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반포퓰리즘, 그렇게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막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 그런 거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실한 이념보다는 시스템을 중시하고 그런 그 실용적인 보수로서의 전환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그 갈등의 그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한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빚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정정당당하게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가짜 보수라고 공격하는 그런 이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그 충동은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의 그 충돌은 그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그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적 지지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걸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보수의 그 양분화된 게 이제 다시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수의 희망입니다. 보수의 희망은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당당함과 또 그 실력을 겸비한 그런 그 한동훈 대표의 모습들에서 우리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보수의 미래에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동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해 주시고 그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위대한 지적질이 열심히 또 이 스피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그 관심 그 중심에는 구독과 좋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